거기서는 주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호연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 조합이네요. 그러게요. 저 오늘 각도기님이 안 계셔서 네.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회의에 가셨습니다. 네. 오늘 일주일 내내 출연을 하고 있네요. 다음 주에 안 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하는데요. 3월달에. 3월 초에 좀 안 하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도 뭐 휴가가 조금 예정이 돼 있어서 곧 가시는 걸로.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0.6% 하락, 코스닥은 0.5%대 하락을 했고요. 항상 빠지면 개인들이 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3,600억, 코스닥에서 1,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은 전부 다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좀 지난 일주일 동안은 한 5천억 판 것 같아요, 외국인이. 오늘 한 3천억 정도 순매도를 좀 했고요. 환율은 1,304원이 넘었습니다. 거의 1,305원 정도 가까이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보험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보험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보 다 2~3%씩 급등을 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IFRS 17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순이익 증가분이 좀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그 다음으로 올랐고, 제일 많이 하락한 거는 요즘에 거의 매일같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ST바이오센서가 오늘 또 4%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진단키트가 좀 거의 뭐 끝난 것 같이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 건설업, 서비스 업종이 그 다음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철강 건설은 요즘에 뭐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다 같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시클리컬로 다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미국에서도 오늘 좀 미국 주가들 아침에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크게 하락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도미노 피자도 뭐 매출 부진하다고 해서 11% 하락하고, 파파존스도 6% 하락하고, 이렇게 또 소매 판매가 또 다시 어려워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것 같고, GM 같은 경우에도 4%나 하락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섹터가 좀 많이 빠지던데, 재고가 수요보다 많아져서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임시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자동차 섹터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분명히 미국 그 자동차 판매 지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기아도 이제 연초 대비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렇게 완성차 업체별로 이게 상황이 조금 갈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충분한 수요가 좀 뒤따르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약 대수가 좀 빨리 빠지면서 이렇게 재고가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도 지금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잘 어디까지 좀 유지를 해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섹터, 그리고 철강 섹터, 건설 섹터 오늘 다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2~3%씩 하락을 했고요. GS건설, DADNC, 현대건설도 다 2~3%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또 철강건설하고 같이 움직이던 게 화학 섹터, 오늘 대한유화가 5% 하락을 했고요. 뭐 송원산업 4% 하락, 롯데케미칼 2% 하락. 화학 섹터도 최근에 뭐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좀 수요가 다시 회복될 기미가 좀 보였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관련주들 빼고는 다 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하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외로 8% 올라가지고 AI 주도 막 상한가 갖고 막 급등한 종목들 많았었는데, 결국 어저께 정규장에서 14%나 올랐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162불에서 275불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AI의 영향 수혜를 굉장히 엔비디아가 크게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엔비디아가 뭐 AI주 최대 수혜주다 이런 얘기는 좀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도 갔다 왔습니다. 2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알체라 10%, 뭐 셀바스 AI 3.6%, 이 종목들도 뭐 장중 고가는 막 20% 가까이씩 다 올라갔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좀 물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팔지 않는 한은 이거 뭐 무조건 물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면 무서워요. 보유자들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골드만 보유자 아니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손절매에 딱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오늘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자기네가 잘못 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뭐 2배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리는 그런 또 측면이 있었어 가지고 아마 그 영향으로 숏 커버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좀 뭐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았는데 뭐 AI 관련된 그 부분 매출이 좀 늘어났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올랐던 측면이 있어서 오늘 좀 저녁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네. 근데 뭐 어제도 엔비디아 덕분에 AI주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는데 어제 사실 하이닉스도 이 덕분에 좀 올랐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엊그제 그 키움증권에서 디램 가격 하락이 좀 예상보다 커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실적 전망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의견들이 좀 줄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우투자증권에서 메모리 가격 낙폭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1분기에 디램 ASP 평균 판매 가격이 22% 떨어질 줄 알았는데 25% 떨어진다라고 의견을 바뀌었고요. 2분기에는 한 마이너스 7% 예상을 했다가 마이너스 15%로 거의 2배 가까이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둘 다 1분기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점점 이게 다시 실적 컨센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사이클이 한번 있었는데 뭐 다시 약간 재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캐펙스 축소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삼성전자는 캐펙스 줄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키움은 더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은 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뭐 이번에 컨센은 좀 더 내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빠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뭐 3분기의 바닥일지 뭐 4분기가 바닥일지 뭐 조금 그 바닥 시점이 이연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코스톨라니 선생님 얘기 개화 주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개가 너무 멀리 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뭐 개가 서 있고 또 주인이 또 따라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줄다리기가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일단 멀리 좀 가고 있는데 그 뭐 주인이 좀 빠른 발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이거는 뭐 알 수 없잖아요. 사실 그거는 수요 측면을 저희가 뭐 예상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나아질 거다라는 지금 컨센서스는 있는데 좀 지나면 뭐 이렇게 근데 또 적자를 보면서 회사가 계속 뭐 무한 또 공장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뭐 고정비 빼는 수준까지는 가동률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업 자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적자나면서 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 뭐 그런 좀 어떤 뭐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뭐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반도체는. 그래서 뭐 빠지면 뭐 개인적으로는 뭐 빠질 때마다 반도체는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시크릿컬 산업이기 때문에 뭐 바닥일 때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야 또 좋을 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뭐 안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전히 그 한국의 TSMC는 좋게 보시나요? 아, 뭐 좋기는 보는데 이게 또 올랐다가 확 빠지니까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 예, 더 사셔야죠. 더는 안 사고 있어요. 더는 안 삽니까? 좀 기다려 볼랍니다. 네, 오늘 뭐 삼성 하이닉스도 빠지니까 소부장들도 뭐 조금씩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디자인하우스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뭐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오늘 추가로 또한 1.5% 오르더라고요. 가온칩스가 6% 급등을 했습니다. 와, 디자인하우스 엄청난 것 같습니다. 뭐 삼성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없잖아요 지금. 네. 뭐 디자인하우스 해봐야 뭐 2개 상장돼 있는 거, 뭐 비상장도 있겠지만, 근데 삼성에서 이제 그 메모리 쪽을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좀 그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디자인 하우스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그렇죠. 가교 역할을 하는 업체가 뭐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쪽을 좀 키울 수밖에 없는 특히나 AD 테크놀로지 원래 TSMC에 있다가 삼성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뭐 한 달 정도 반영이 됐는데 뭐 좀
좀 그만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보면 뭐 윗꼬리를 확 달고 내려와가지고 예. 추격 매수를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참 언급을 뭐 언제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달을 하나 싶은 쪽이 스마트폰 쪽입니다. 네네. 출하량이 계속 줄고 있는데 더 줄 거라고 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4분기 작년도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3.4억 대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8%나 줄어든 수치고요. 아무래도 중국 락다운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연간 출하량으로 보면 22년도에 12억 대 정도 출하가 됐습니다. 2013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니까 매년 이 출하량이 조금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소 추세가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판매량도 전년과 비슷한 12.3억 대에서 한 12.4억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양반이고 다른 뭐 조사 기관에서는 또 올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4~5% 추가로 또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뭐 사실 성장하는 업종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이제 뭐 성숙 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인도도 그렇고 새로 뭐 인구가 폭증하는 나라도 없고 더 이상 뭐 스마트폰을 많이 뭐 이렇게 쓸만한 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교체를 또 그렇게 뭐 예전처럼 새로운 기능이 뭐 정말 소비자들이 열광할 만한 기능이 이렇게 뭐 탑재돼서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서 이게 좀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뻔한 이제 어차피 이제 수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기대를 좀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죠. 수량에서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외에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뭐 그 VR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기대가 좀 더 차라리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스마트폰 이제 뭐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쵸. 뭐 점유율 뺏어오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좀 성장성은 좀 둔화가 될 것 같고 당연히 성장성이 안 나오는 섹터는 멀티플이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좀 폴더블 폰이었는데 이쪽도 요즘에는 좀 시시해진 것 같습니다. 폴더블도 뭐 이제 새로 또 하기는 예,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 주름만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다음 작품에서는 주름을 좀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그래요? 주름만 없으면 돼? 주름과 조금 두께만 조금 얇아지면 무게는? 저는 쓰고 싶거든요. 무게도. 그 무게 크기 뭐 이거 얇은 것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좀 무게, 두께, 좀 주름. 이거 이러면 좀 쉽지가 않아지는데. 네. 그게 필요한데 일단 삼성에서도 이 갤럭시 S23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막 엄청 폭발적이진 않나 봐요. 전작하고 한 비슷한 수준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마트 가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뭐 별로 뭐 내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생김새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제 거랑 뭐 크기도 그렇고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없고 카메라가 조금 이제 화소라든 이런 게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사실 요즘 뭐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요? 2억 화소. 아 그래요? 무려 2억 화소. 차이가 있나요? 1억 경쟁 제품은 따라올 수 없는 화질이죠. 뭐 2억 화소로 찍으면 막 모공이 보이나? 그 뭐 모르겠어요.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인가 그게 그쵸. 그것 때문에 핸드폰을 막 당장 내일 새로 나왔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지금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가 생각이 굳이 저 달의 표면까지도 정확히 찍어서 봐야 그쵸. 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하죠. 네, 뭐 이제는 뭐 필수품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말 뭐 엄청난 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 또 아이폰처럼 무슨 뭐 이렇게 약간 명품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느낌을 주는 또 디바이스가 아니니까 예,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 그래서 뭐 핸드셋 업체들 중에도 뭐 올해 시장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막 한 10%, 뭐 15% 가까이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최저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폴더블폰 출시를 이번에는 전작 대비해서 한 달 정도 앞당기려고 하는데요. 보통 6월에 출시를 해서 6월에 부품을 공급받기 시작해서 8월에 출시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 달 빨리 부품 공급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작 플립4 같은 경우에도 뭐 인기가 굉장히 많긴 했는데 통신사에서 요즘에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지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리점한테. 그래서 네. 재고를 좀 많이 떨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플립5 같은 경우에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예 겉에 있는 거 있잖아요. 딱 접은 뒤에 그 겉면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게 1.9인치에서 3.4인치로 굉장히 크게 2배 가까이 커지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응도 보면 떨어뜨리면 작살 나겠다. 이거 돈 많이 들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굉장히 뭐 보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도 요즘에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보험주들이 오르나요? 그거 가입해야 돼서. 아, 보험주도 오늘 요즘 좀 핫합니다. 네, 그리고 뭐 덤벨 힌지 뭐 이 방식을 적용을 해서 주름도 개선한다라고 하고요.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주름을 얼마나 개선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인기 끌 요인인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는 얼마나 할지 주름보다는 얇아졌으면 좋겠어요. 무게하고. 지금 그냥 일반 스마트폰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무게 정도면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23도 울트라 보면은 엄청 무겁더라고요. 무거우면은 힘들어요. 여기 안 들어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저는 주머니 약간 찢어질까봐 걱정이죠. 뛰어다니면 너무 무거워지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안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핸드셋 업체들 막 한 1%에서 한 3% 내외로 다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나 하락을 했습니다. 왜 빠졌나 보니까 예전에 로또 사업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면서 그때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한 달 정도 지났나? 갑자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중요 정보나 이제 뭐 중요 정보가 좀 누락되거나 아니면 허위 기재가 좀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대상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오늘 좀 급락을 했고요. 예전에 뭐 로또 사업자 요거 되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가에 대해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재미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 이익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진단 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SD 바이오 센서가 요즘에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22년 2월달 주가 예전에 보니까 8만 원도 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2만 3천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 충격적인 하락을 지금 계속 겪고 있습니다. 순위 충격적이에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될 거. 근데 놀랍지 않나요? 돌아보면 놀라운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8만 원까지 갔던 게 놀라운 거 아닐까요? 그때 워낙 그때는 이제 그렇죠. 뭐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네, 그때 다들 뭐 설 코로나에 연휴 때 이제 저기 했을 때니까 네. 사실 뭐 코로나가 뭐 영원히 갈 수 없으니까 기업이라는 게 영속적인 걸 좀 우리가 가정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보면 그때 당연히 할인을 그렇게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은 주가가 이 정도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회사가 뭐 신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면 뭐 더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있는 돈 계속 까먹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면 뭐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다 박아놓으면 또 뭐 돈 좀 되긴 하겠지만은 유지가 쉽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 대부분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잊혀진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잊혀진다. 거의 잊혀지지 않을까 이제 좀 있으면. 그때 코로나 때 정말 반짝 효과를 누리긴 했는데 순이익을 보니까 진짜 반짝반짝 했었더라고요. 20년, 21년, 22년 순이익이 6천억, 1조, 한 1조 2천억 정도 막 조 단위의 순이익을 냈거든요. 현재 시총이 2.4조니까 거의 뭐 PER 2배 수준? 근데 코로나 이전엔 어땠는지 보면은 17년, 18년, 19년엔 순이익이 마이너스 30억, 플러스 30억, 플러스 14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제로 수준에서 갑자기 막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니까 과거로 다시 뭐 회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간 3년 동안 좀 벌어놓은 자금이 굉장히 많이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로 새로운 좀 이익 창출 능력을 좀 보여준다면 다시 좀 반등의 계기가 엄청난 될 수 있을 돈을 것 같습니다. 벌었죠. 사실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생산 시설을 증대를 했잖아요. 그 고정비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뭐 다 외주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다 외주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앞으로 그 큰 자금을 가지고 어떤 M&A라든지 뭐 새로운 뭐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요즘 사실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좋은 건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기대감도 사실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뭐 큰 기대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3년 동안 거의 뭐 3조 가까이를 벌었는데 이걸로 한 3천억짜리 영업이익 나오는 벤처 회사 투자 인수를 해서 한 20개 정도 잡아버리면 인수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총도 싸 보일 수 있는데
네. 향후에 어떻게 이제 경영자의 능력이 그렇죠. 달려 있겠죠. 이제 진짜 이제 실력이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코로나 때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국면이니까 살펴봐야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즐거운 바랍니다. 주말 보내십시오. 네. 안녕. 안녕.